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갚기 매니저 청개울입니다. 자, 오늘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찾아왔습니다. 스피드 분양가 중개는 정식 분양가 중개 선별 단지로 다루지 못하는 단지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영상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24호고요. 어느 단지냐? 화성 비봉지구에 들어가는 금성백조 예미지 2차입니다. 이름이 길어요. 보통 우리가 예미지라고 알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건설사가 이제 금성백조입니다. 금성백조 하면 또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은 금성, 럭키금성 생각하시는데 전혀 관련 없고요. 백조 하면 저희 같은 연배들은 이런 생각하죠. 백조 싱크대, 오리표 싱크대 이런 거 있는데 그 기업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설사입니다. 오히려 금성백조라는 건설사 이름을 얻는데 저희는 예미지란 이름으로 많이 알죠. 여러 곳에 곳곳에 들어가 있는 단지입니다. 예미지. 신도시나 이런 데들 보면은 한두 단지 정도 들어가 있죠. 최근에. 이곳에 2차입니다. 1차가 있었어요. 에듀가 붙었는데 이 비봉지구도 공공택지지구입니다. 그래도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얘도 분상제예요. 그래서 좀 싸게 나왔는데 1차가 있었습니다. 1차가 이제 학교에 좀 가깝게 들어가 있어요. 대규모로 1000세대 넘는 규모였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양이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들어간다. 근데 이 화성 비봉지구가 공공택지지구인데 거기서 거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상제를 노리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화성 비봉 예미지 2차라고 그냥 부를게요. 오늘은 너무 이름이 길잖아요. 예미지 2차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뭐냐? 난 더 쌉니다. 난 더 싸다. 최근에 이제 수도권에서 좀 싼 놈들 많이 분양가 중에 올려드렸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역세권 7, 8억짜리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특히나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자력으로 7, 8억짜리 수도권 역세권 못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좀 싸고 괜찮은 놈들, 비록 역세권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뭐랄까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지들. 왜냐면 어차피 좋은 데로 가려면은 자금을 모으는 시기가 필요한데 그 자금을 모으는 시기도 월세나 전세는 여러 가지로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러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싼 신축들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편하게 거주하면서 돈을 모아서 추후를 갖다 기약하는 이런 단지급들을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죠. 예를 들면 용인의 에피티였나요? 이런 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산세교가 괜찮았죠. 오산세교 우미린하고 오산세교 힐데스하임을 얼마 전에 영상 띄워드렸는데 얘는 걔네들보다 더 쌉니다. 물론 입지가 좀 다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얘도 택지지구에 비봉지구 같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7,000명 정도 계획인 곳, 대략 7,000세대 정도가 묶여서 들어가는 공공택지지구거든요. 비록 역세권은 아닌데 나름 그러다 보니까 좀 싸게 나온 거잖아요. 역세권 아니라서. 이쪽에 직주 근접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일자리 많단 말이에요. 화성 쪽에 당연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쪽인데 나는 역세권 같은데 7, 8억까지는 없다. 이런 분들은 이런 곳에서 들어가셔서 자금을 모으면서 생활하기에 괜찮지 않나 싶은 단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단지들보다도 좀 싸게 나와서 난 더 싸라고 한 줄 평을 적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봉 이미지 2차에 대한 기본 정보는요. 일단 다음 주 화요일날 1순위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25일날 월요일에 특공이 있겠죠. 역세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도보권 아니라고 되게 써놨습니다. 다만 가까운 역이 뭐가 있느냐? 야목역과 어천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쪽 보이시나요? 초지역, 고잔역, 중앙역이 있는 안산이고요. 오른쪽으로는 여기 수원역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 있냐? 야목역은 여기 있죠. 여기 야목역, 수인분당선 이렇게 가는 노선이에요. 야목역과 어천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성비 끄고 보시면 개발 이렇게 찍어 보시면 이쪽이 안산, 이쪽이 수원인데 그 가운데쯤에 보이시나요? 화성 비봉 공공택지지구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신세계에서 아주 큰 발표를 하나 했죠. 이쪽 성산 그린시티 이쪽 여기다가 이제 화성 넣는다 그랬어요. 파라마운트선가요? 해갖고 상당히 거대한 규모급의 이제 복합단지 놀이공원도 있고 한 걸 넣는다 그래갖고 이쪽이 조금 최근에 뉴스를 탔었는데 하여튼 거기서 멀진 않습니다. 이 화성 비봉 공공택지지구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개발 많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천지구도 있고 봉담 있었죠. 봉담 유명했죠. 항남 봉담, 화성, 봉담 3지구도 이쪽에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비봉도 있고 밑쪽으로는 지금 표시는 안 되는데 이미 다 들어서 남양지구도 있고요. 이쪽이 성산 그린시티도 상당히 크게 계획돼 있고 이거 전부 다 보시면 산업단지도 많이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일자리가 좀 많아요. 그래서 KTX 어천역 같은 경우에는 KTX가 이제 정차하는 걸로 개통 예정은 25년으로 돼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위치에 있는 게 화성 비봉지구인데 딱 보셔도 역까지 거리는 멉니다. 여기가 야목역이고 여기가 어천역이거든요. 이쪽이 어천역. 거리를 간단히 재보면 어차피 도로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재봤을 때 한 3km 정도
야목역까지 이 정도 걸리고요. 어천역 쪽은 좀 더 멀죠. 여기가 2.4km니까 합하면 5k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버스로 이용하기에는 멀진 않습니다. 도보는 당연히 못 이용하지만 야목이나 어천역 이용하기 용이하다, 버스로는. 그래서 이제 수인분당선 타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이쪽 오목천 고색 지나서 수원역에 들어가게 되고요. 왼쪽으로 이제 안산 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도보권은 아니지만 이용할 수 있는 역들로는 2개 역 정도, 어천역을 좀 더 많이 이용하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수인분당선인데 여기에 이제 또 KTX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도로 쪽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비봉 IC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여기가 비봉지구잖아요. 비봉지구 바로 옆에 비봉 IC가 있습니다. 여기가 비봉면이에요. 그래서 비봉지구기도 하고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이용은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원역은요, 이 야목이나 어천역을 이용하면 좀 전에 보셨지만 오른쪽 동쪽으로 가면 수원역이 몇 정거장 가면 있거든요. 이쪽에 GTX-C가 들어오죠. 물론 GTX-C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 비봉지구 같은 경우에 그걸 이용해서 뭐 서울 접근성을 얘기한다거나 이럴 적은 당연히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뭐 봉담 쪽도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남양지구 쪽도 그랬고 이 비봉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어천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쪽 오른쪽에 수원이 있고 왼쪽 서쪽으로 이제 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성 자체도 그렇고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근데 당연히 안산 중심 쪽도 그렇고 수원 쪽도 그렇고 어때요? 주택 가격들이 엄청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주 근접인데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을 개발해 준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산세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공공택지지구들이 그런 의미들로 개발된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왜 여기 옆에다 좀 해주지? 그럼 비싸집니다.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는 지구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대수는 530세대 중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화성 비봉지구 자체가 7000세대급이에요. 어느 정도 큰 규모의 택지지구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규모 단지라고 하더라도 이런 택지지구 내에 들어가는 중규모 단지는 그냥 마구마구 들어가는 중규모 단지와는 좀 시세나 이런 거에서 좀 다른 지점이 있죠.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제가 여기다 마지막으로 써놨는데 이 비봉지구를 좀 자세히 보시면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단지들이 이미 분양들이 완료가 됐어요. A블럭이라든가 여기 B블럭 이런 애들 다 어느 정도 분양이 돼서 여기 우미리는 24년 12월 얼마 뒤에 이제 들어갑니다. 입주가 이미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기 센트럴 에듀파크, 이게 예미지 1차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도 25년 1월 얼마 안 남았죠. 몇 개월 뒤에 들어가게 되고요. 호반 서밋도 25년 1월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A3블록도 6월 예정, 언제? 25년. 근데 지금 비봉에 들어가는 단지 중에 얘는 유일하게 노란색이잖아요. 아직 분양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게 이번에 분양하는 건데 마지막 단지고, 더군다나 입주 시기도 27년 10월입니다. 즉 다른 단지들보다 2년에서 2년 반 늦게 들어가요. 이거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런 지구 처음에 들어간 단지들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택지지구 개발할 때 처음 들어간 초기 입주 단지들은 분양가는 싼 대신에 들어갔을 때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중심상업지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 들어가는 단지들은 분양가가 쌌지만 대신 편의성에서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옆 단지는 뭐 공사하고 있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학교도 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미지는 그럴 가능성은 없죠. 왜냐면 얘가 그냥 입주가 가장 늦게 하는 단지예요. 여기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중심 상업지구도 초기 단지들에 비해서는 잘 갖춰져 있을 거고 학교도 다 갖춰져 있게 됩니다. 25년 3월에 이 유초 중학교가 개설을 하거든요. 27년에 들어가니까 이미 초중학교 전부 다 개설된 다음에 들어가는. 따라서 편의성 측면에서는 비봉지구에서 나쁘지 않다. 왜? 마지막 분양이고 마지막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대신에 분양가는 초기 단지들보다는 좀 비싸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쌉니다. 자, 입주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7년 10월 거의 28년 다 돼서 들어갑니다.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이 지구 자체 내에서, 비봉지구 자체 내에서 가장 늦게 입주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편의성 이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 단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분양가 나왔습니다. 공고가 떴는데 84형 기준으로 3.9억에서 4.4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4억대에 나와줬다. 그리고 싼 거는 3억대에 나와줬습니다. 84형 말고 59형이 이 정도 훨씬 넘는 가격들이죠. 지금 수도권 역세권에선. 얘는 그래도 착한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상제가 적용됩니다. 공공택지지구였잖아요. 그래서 재당첨 10년 제한이 있는데 사실 이건 뭐 과열지구에 뭐 넣으실 거 아니면은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재당첨 제한 10년이 문제가 된다면 이쪽이 지금 분양이 어떨지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들이 있어요. 따라서 뭐 통장을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쪽에서 계속 거주할 거면은 청약통장 쓰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아니고 저층도 괜찮다 하면은 청약통장 안 쓰고 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이쪽 직주 근접 실거주 측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산을 모아서 더 높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 초기 단계를 갖다 거주하는 정도로 보시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 드렸고요. 전면에 3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자 측면으로 다가설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조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약금 10%, 중도금 이자, 후불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장비는 공공택지지구다 보니까 싸게 나왔어요. 500에서 700. 보통 수도권 최근에 구평 기준 보면 브랜드에 따라 좀 다르지만 엔간하면 2000에서 2500선이거든요. 대략 2000 정도 싸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에어컨도 5개 기준 950이 보통 나와주는데 750이니까 이것도 200 정도. 공공택지지구 분상지 적용되는 단지들의 특징입니다. 확장비와 에어컨에서 대략 2,000 정도 싸게 세이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옵션이 근데 좀 많이 붙었죠. 3,000입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공고인데 여기서 보시면 기본적인 거는 기본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고급화 시키는 것들이 많은데 중문, 3연동 슬라이딩은 이제 뭐 140 정도 그냥 평범하게 나와준 것 같고요.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방 옵션에 대면형 주방으로 했을 때 유리 장식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들어가 준 거 있습니다. 대면형으로 들어가주고 고급형 선반 들어가주고 이런 게 한 500돈 들어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엔지니어 스톤이 아니라 세라믹 스타일까지 가면은 470 상판 말하는 겁니다. 엔지니어 스톤급으로 하면 180인데 거기다 세라믹 가면 300이 더 플러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드레스룸을 갖다가 고급화 시키면 이것도 한 570돈이 들어갑니다. 뭐 가전은 제가 당연히 뺐고. 그 다음에 외산 타일이라든가 즉 외국산 타일 같은 걸로 욕실 같은 거 업한다. 그러면 거기에도 부부 욕실과 공동 욕실 업하면 거의 600돈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 옵션 선택은. 물론 옵션 자체를 갖다가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 얘는 지금 뭐가 장점입니까? 가격이 싸요. 기본 분양가가. 근데 여기다가 옵션을 굳이 이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단지에 대해서는. 물론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이곳이 거주할 곳이고 이 지역 분인데다가 난 계속 여기 거주할 거야. 이러면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성이나 안산이나 아니면 이제 수원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쪽 지역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금을 마련해서 더 좋은 아파트로 가기 전에 그래도 월세나 전세보다는 가격이 싸니까 여기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옵션은 최대한 선택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다만 저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옵션 중에서도 제일 비싼 거. 아까 엔지니어 스톤이 180이고 세라믹이 480이었으면 저는 그냥 480 다 넣어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옵션이 3,000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왜 이 집에 들어갔냐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그리고 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로 이 단지를 들어가시는 분이라면 이 옵션은 크게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하튼 그래도 확장비에 에어컨 합하면 1,500에 옵션 3,000하면 거의 4,000돈이죠. 그거 다 더해버렸습니다. 기본 분양가에다가 요거 풀옵션 제일 비싼 걸로 다 넣으면은 분양가가 4.3에서 4.7억이 나옵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단지의 최고 장점이 가격이 싸다는 건데 거기에 옵션질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대략 1,000만 원 정도는 옵션에 어느 정도는 해야 되니까 쓰시게 되면은 대략 4.1억에서 4.5억 선이 이 단지 실질적인 분양가다. 이렇게 써놨지만 뒤에 그래서 실질 분양가로도 제가 써드렸습니다. 그거 갖고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평면도는 잘 나왔어요. 전 세대가 포베이 마통풍의 팬트리 정도가 들어줍니다. 평면 설계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75도 있습니다. 75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형이죠. 84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베이로 그리고 마통풍 좋은 거죠. 이렇게 들었고 75도 팬트리가 들어가줘요. 드레스룸 이런 거 따로 있고 발코니 2도 크게 나왔고요. 팬트리가 아예 들어가서 뭐 와이드형 주방을 꾸밀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알파룸 개념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뭐 개인에 따라 다른 거고 84형들도 보시면 84A도 당연히 포베이 그 다음에 팬트리 알파룸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들어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드레스룸도 들어가고 좋습니다. 보통 B형은 타워형이 나오죠. 근데 얘는 B형도 포베이 판상형의 마통풍 구조예요. 팬트리 똑같이 들어가줬습니다. A형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냥 반대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B형에 나오는 타워형은 아니다. 그리고 C형도 그럼 C형은 타워형이냐? 아니에요. 전세대 포베이라고 그랬잖아요. 얘도 포베이입니다. 다만 얘는 팬트리가 좀 작죠. 지금 보시면 그렇죠? AB형에 비해서 또 팬트리 부분이 작은데 대신에 이쪽 안방 말고 두 번째 방인 쪽에 팬트리가 좀 더 들어가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독립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전세대가 포베이 마통풍이 맞기 때문에 자기 생활 패턴에 따라서 이쪽 팬트리가 크냐 이쪽 팬트리를 넣어주는 게 좋느냐 이거 어느 쪽이 좋으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잘 나와줬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면도만큼은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피트니스 GX 기본적으로 얘가 500세대급에 530세대였잖아요. 중규모급에 맞는 것들이 들어가줬어요. 커뮤니티 보시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공홈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GX용 같은 거 들어가주고 실내 골프 연습장 이런 거 들어가주고요. 뭐 샤워실이라든가 도서관 독서실 같은 것도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 다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돌봄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은 당연히 법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들어가 있고요. 따라서 500세대 규모에 맞는 것들은 다 들어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는 1.3대 1입니다. 근데 얘가 뭐 대형 평형이 들어가 있는 단지도 아니고 중규모급 단지인데다가 하다 보니까 1.3대 자체로 보면 그렇게 좋게 평가할 수는 없는데 이 단지 규모라든가 여기는 84형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보다 작은 75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모자라거나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정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구 단위 계획으로 들어가는데 앞서 들어간 단지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앞서 들어간 단지들이 이제 얼마 뒤에 들어가고 25년 초에 들어가는데 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25년 3월 예정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간혹 조금씩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미지 2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27년도 하반기에 들어가니까 이거 당연히 다 운영되고 있을 때 들어갑니다.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여기 근린공원이 있는데 얘를 위성비로 보시면 여기 사이에 새길이 나 있습니다. 길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미지에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인데 한 500m 이내 뭐 아주 가까운 뭐 초프나 이런 건 아니지만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고요. 다만 중학교는 예미지 2차가 여기 들어가는데 중학교까지는 좀 거리가 애매합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대략 1.45km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도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물론 중학생들이 중3만 되더라도 웃고 떠들면서 갈 수 있는 거리긴 해요. 중학교 저학년이 있으니까 중학교까지 거리는 좀 된다.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길이 어떻게 나중에 따라서 조금 가깝게 걸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직접 현장 가시거나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좀 거리 같은 거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도보는 중학교는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을버스 같은 건 다 생기겠죠. 편의성은요, 지구 마지막 입주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 이 화성 비봉지구가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 중심 상업지구가 생겨요. 상가가 뭐 아주 큰 규모, 7,000세대급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원으로 말씀드리면 학원이 중요하니까 교육에서 학원으로 말씀드리면 대형 학원이 들어가기는 좀 애매한 규모고요. 대신에 중형 규모까지,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형 규모의 학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다만 대형 학원이 들어가거나 이러기는 힘들고요. 대형 학원은 아마 셔틀이나 이런 거를 이용하던가 대중교통 이런 걸 이용해서 이쪽 안산 쪽이나 아니면 수원 쪽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봉담 쪽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봉담에는 그래도 아파트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쪽을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여기 비봉에 들어가는 단지들의 어떤 상대적 평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중심상업지구가 갖춰진 뒤에 들어가는 마지막 입주 단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정보였고요. 일단 분양가가 나왔잖아요. 얘가 4.1억에서 4.5억대 정도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그 정도에 나왔는데 이걸 착하다 적절하다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절대적 가격은 쌉니다. 수도권에서 4억 초중반대의 84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역세권 쪽이나 이런 쪽은 거의 이게 59형이라든가 이쪽 분양가다. 그것도 기본 분양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가격은 쌉니다. 다만 상대적인 거잖아요. 가격이라고 하는 건. 주변 매매가나 분양가를 좀 비교를 해드려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27년 입주인데 4.4에서 4.7. 다만 이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산 타일까지 바르는 건데 그렇게 들어갈 단지는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옵션만 했을 때는 4.1에서 4.5개 나왔는데 요 두 개 정도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화성 봉담 쪽이 있고 화성 남양 비역세권, 즉 역세권과 비역세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가 비봉면 비봉이고요. 요 밑에가 경기도시 남양읍이 있습니다. 서쪽하고 남쪽으로 있는데 여기에 화성시청이 있어요. 여기 남양읍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파트들이 좀 뜨죠. 이게 남양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역이 있긴 합니다. 여기 화성시청역이 있죠. 서해성 화성시청역이 12월에 들어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 역세권 말고 역세권 좀 먼 데들 있죠. 여기는 여기도 도보가 안 되는데 이쪽까지. 근데 얘네들 보면은 들어가 보시면 여러 단지들이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찍어봤는데 겉으로도 보입니다. 지금 이게 84형들인데 3.7, 3.8, 4.5, 3.8 역세권 아닌데도 이렇고 역세권 쪽도 4.5, 4.7 조금 더 비싸다. 4.8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남양 쪽의 역세권 비역세권이 지금 현재 4억에서 4억 5천 정도
그리고 얘네들은 들어간 지는 조금씩 다른데 2000년대 초반에 들어간 것도 있고 2023년 최근에 들어간 단지도 많습니다. 2010년대 중반에 들어간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쪽의 비역세권, 남양 쪽의 비역세권이나 이쪽 비봉도 비역세권이죠. 야목이나 어천역까지 걸어갈 수 없으니까 비슷해요, 입지가. 화성이나 안산, 그 다음에 수원 쪽에 어떤 직주 근접 때문에 들어가 있다는 측면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실거래가하고 이번에 나온 실분양가하고 비슷해요. 다만 비봉 예미지 2차가 조금 더 신축인 경우들이 있죠. 이쪽에도 물론 신축이 있긴 하지만 2000년대 초반 거부터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 다음에 화성 봉담 쪽이 있는데 봉담이 이 오른쪽 여기죠. 봉담 3지구 아까 보셨죠? 그 말고도 많아요. 지금 개발되는 거 엄청 많습니다. 왜 이렇게 개발되냐면 이쪽에 일자리가 생각보다 진짜로 많습니다. 이쪽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봉담 3지구 여기인데 이 봉담 쪽 가시면 아파트 많죠. 근데 여기도 제가 들어가서 다 찍어봤는데 이게 신축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역까지 거리라든가 중심권 수원 쪽 고생역이라든가 이오목천역 수인분당 지나거든요. 이런 곳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요. 다른데 대략 4억에서 최고 6억 선 정도까지 실거래가가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이쪽에 비해서는 이쪽 비역세권이 있거든요. 걔네들하고는 역시나 비슷하고요. 이쪽에 있는 역세권, 이거는 이제 수원역 쪽에 좀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이 나간다. 6억까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리 안 했지만 이 비봉지구에서 왼쪽 여기 송산 들어가 있는 데들이 있죠. 여기도 보면 7억, 5억, 5.5, 6억. 여긴 더 비싸죠, 지금 보면. 그렇죠? 봉담 쪽보다 더 비싸고요. 안산 이쪽 가면 중심 쪽은 완전히 엄청 비싸지고요. 따라서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산 쪽에 출근하는 혹은 수원 쪽에 출근하시는, 그 다음에 화성의 산업단지들,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상당히 많은 데 일자리들이 거기 출퇴근하셔야 되는 분들 중에서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비싸단 말이에요, 아파트들이. 역세권이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건 비싼데 거기 전셋값이면은 여기 나름대로 신축을 들어가서 자금을 모으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 지역 자체에 애초에 사시는 분들이죠. 이곳에 자신의 생활 거주들이 있는 분들. 아파트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쪽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비봉지구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뭐 절대 가격은 싼데 착하냐 적절하냐 이거 평가하기는 힘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른 지구들 남양이라든가 봉담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조금씩 입지는 차이가 나지만 비교해드렸잖아요. 적절하게 나온 것 같다. 뭐 착한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고 적절한 가격 정도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가치 평가는요, 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성이나 안산, 수원 쪽에 직주 근접을 원하시는 분들이 실거주용으로, 투자용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주 실거주용으로. 그리고 디딤 뚫으라고 말씀드리죠, 가끔. 아까 말씀드렸던 용인 에피트라든가 뭐 상대적으로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싸게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 가격이면 중심 지역에 있는 전세 정도는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전세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로 피곤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느니 그냥 신축 내 이름으로 집을 사서 좀 편하게 거주하면서 자산 모아서 추후에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 분들이 들어가실 만한 곳 아닌가. 그리고 자가 이용을 하시는 분들, 당연히 철도교통은 이용할 수 없는 거 아니죠. 버스 타고 이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가 이용을 통해서 직주 실거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가실 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얘는 지구 내에서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단지이기 때문에 편의성이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비봉지구 내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지역 내에서 4억 초 중반대로 신축에 자가로 입주한 다음을 계획하는 것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청약계획이나 이런 거를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얘에 대한 마지막 한 줄평이 이렇습니다. 날아오름을 준비하는 곳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봉지구라고 했잖아요. 비봉이 날비자의 봉황봉자입니다. 상당히 뜻이 좋죠. 봉황이 날아오른다는 뜻인데, 이런 곳에 들어가셔서 자가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준비하시면서 추후에 날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 정도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비봉지구에서 따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마지막 한 줄평을 달아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부성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오래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투자는 개인 책임입니다. 직접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이거 한참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늦게 들어간 단지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만 가지 마시고, 여기 청약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물론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이면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고, 아니신데 이쪽을 한번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은 가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보시는 게. 자, 마지막으로요.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분양정보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달아둘 겁니다. 들어오시면 이제 아무래도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들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질문하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